안녕하세요. 생각의 차이 학원에서 한용고 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장은영 강사입니다. 네, 오늘은 우리 한용고 2학년 친구들과 여름방학 수업을 어떻게 준비했는지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우리 친구들 잘 알고 있죠? 여름방학 되게 중요해요. 왜 중요해요? 2학기로 넘어가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여름방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여름방학 동안에 부족한 부분들을 미리 잘 학습을 해놔야지 2학기에 넘어가서 부담스럽지 않게 공부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름방학 제발 놀지 말고 계획 잘 세워서 알차게 보내봤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이 알찬 여름방학을 위해서 제가 어떤 수업을 준비했느냐? 바로 26학년도, 그냥 올해 본 거죠. 올해 본 6월 모의평가를 함께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우리 친구들 작년에 이미 겪어봐서 알 거예요. 여름방학 개학하자마자 얼마 안 있어서 바로 중간고사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도 이번에는 여름방학 수업을 길게 진행하지 않을 겁니다. 한 4주 정도만 여름방학 수업을 진행을 할 거고, 한 주 쉬고 내신에 들어가던가 아니면은 바로 그냥 개학도 하기 전에 여름방학 수업을 진행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한 주 쉬기를 바라겠지만 이제 그거는 학교에 따라 달라지는 거여가지고 일단 4주 끝나고 바로 중간고사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쨌거나 이 4주라고 하는 짧은 시간 동안 올해 이제 3학년 엉아들이죠. 3학년 엉아들 선배들이 푼 6월 모의고사를 함께 분석을 해보려고 해요. 겨울방학에도 제가 누누이 얘기를 했었죠. 기출은요, 진짜 100번을 분석해도 하나도 안 아까워요. 진짜 100번은 분석을 해야 합니다. 정답을 외우라는 게 아니라 글 구조를 올바르게 이해를 해야 되고 작품을 감상하는 원리를 좀 완벽하게 학습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걸 하기 위해서 가장 정제되어 있는 가장 아름다운 모양을 하고 있는 6월 모평과 9월 모평을 분석해야 되는 건데 9월 모평은 아직 보지도 않았으니까 분석을 못할 것이고, 그렇다면 올해 본 6월 모평을, 선배들이 본 6월 모평을 우리 친구들이 직접 분석을 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수능을 준비할 때는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라는 거를 좀 감잡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번 여름방학 수업 때는요, 2학기 부교재를 좀 미리 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게 제가 몇몇 친구들한테 얘기하긴 했는데 이제 올해도 그러실 것 같아요. 매년 그러셔가지고 올해도 그러실 것 같기는 한데, 부교재가 N기출 맞아요. N기출 독서인데 이게 N기출 구성을 보면은 위크 1, 위크 2, 위크 3, 위크 4, 위크 5, 6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은 위크 1에서 한두 작품, 한두 지문, 그 다음에 위크 2에서 한두 지문을 뽑아서 그건 이제 수업을 하세요. 수업 시간에 수업을 하시는데 위크 3에서 랜덤으로 두 지문이 시험 범위에 포함이 됩니다. 그럼 이제 뭐가 나올지 몰라요. 뭐가 나올지 모르는 상태에서 여러분이 스스로 공부를 해야 돼요. 근데 위크 3이 거의 한 15개? 16개 지문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되게 많아요. 그 많은 지문을 여러분이 스스로 하려고 하면 굉장히 힘들겠죠? 그래서 이번 여름 방학에는요, 2학기 부교재를 미리 보는 위크 3 부분 있잖아요. 거기를 미리 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해보면은, 일단 올해 2026학년도 올해 6월 모의평가를 보면은요, 진짜로 킬러 문항이라고 할 만한 건 없어요. 물론 등급컷이 좀 낮기는 한데 화작이랑 언매랑 등급컷을 비교를 해보면 문학이랑 독서가 어려워서 등급컷이 낮은 건 아니었거든요. 언매에 있는 그 문법이 조금 어려워서 등급컷이 낮았던 것 같긴 한데, 근데 어쨌거나 6월 모의고사 국어 문제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은 킬러 문제는 없습니다. 킬러 문항은 존재하지 않고, 다만 여러분들에게 작품을 올바로 이해하고 있는지, 지문을 똑바로 읽고 있는지, 그리고 제대로 생각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요 세 가지 능력을 조금 키우는 거에 중점을 맞춰서 이번 여름방학 수업을 꾸려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수업 구성은 1교시에는요, 문학 작품을 분석하고 함께 문제풀이를 해보려고 해요. 자, 그리고 2교시에는 독서 지문을 풀고 분석하고 푸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 어쨌거나 6월 모의고사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이 꼭 갖추고 있어야 할 이해력, 독해력, 사고력을 함양하는 거에 모의고사 분석 수업을 초점 맞췄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교재 미리 보기를 한다고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N기출 중에서 위크 3 부분 있죠. 거기에 있는 지문들을 조금 몇 개 살펴보려고 합니다. 뭐 쉬운 거는 하루에 2개씩 살펴볼 수도 있고요.
좀 어려운 거는 한 지문 정도 살펴볼 수 있겠죠. 자, 근데 어쨌거나 이 위크 3에 있는 16개의 지문을 다 보겠다는 건 아니고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랑 좀 같이 보면 좋은 지문들을 뽑아가지고 함께 좀 분석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걱정이 되죠. 그럼 내신 개강했을 때 요거 안 할 거예요? 이거 생각 들죠? 아니, 할 거예요. 날 뭘로 보고 할 거예요. 다 할 건데 미리 보자는 거예요. 미리 조금 선행학습을 해놔서 2학기 때 부담을 줄이자는 거지 2학기 때 안 줄 거야! 이건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자, 어쨌거나 우리 친구들과 함께 2학기 시험 범위를 조금 미리미리 대비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겠죠? 우리 친구들이 벌써 얘기해요. 선생님, 인사이트북 매일매일 인증하면 이번에도 상품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인사이트북은 우리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다시피 매일매일 하는 데일리 과제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풀고 쌤한테 인증을 하면은 쌤이 이거를 차곡차곡 이제 정립을 해놨다가 3주 동안 퍼펙트하게 완성을 했다 하면은 특별한 선물을 제공해 줄 예정입니다. 겨울방학 수업 들었던 친구들은 이미 그 선물이 뭔지 알 거예요. 그래도 좀 기대감을 갖고 매일매일 과제를 풀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주간 테스트랑 클리닉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이번에도 여름방학 클리닉은 희망자와 주간 테스트 미흡자에 한해서 실시를 할 예정이고요. 클리닉의 취지는 수업 내용 강제 복습입니다. 네, 정말로 강제로 복습시킬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주간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요. 수업 내용에서 50%, 과제에서 50% 반반 섞어서 출제를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지난주 수업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복습을 해왔는지 그 다음에 과제를 잘 수행했는지를 점검해보는 주간 테스트를 꾸렸고요. 이 주간 테스트에서 점수가 좋지 않으면 클리닉을 할 거죠. 그래서 클리닉에서는 수업 내용에 대해서 강제 복습하는 시간을 가질 거기 때문에 그래도 클리닉을 하고 나면 그 다음 주간 테스트는 좀 잘 보지 않을까 기대를 갖고 있어요. 네, 이렇게 제가 우리 여름방학 동안 한영고 2학년 친구들과 어떤 식으로 수업을 꾸려 나갈지 좀 안내를 드렸고요. 지금 보고 계시는 거는 저희 수업 시간입니다. 여름방학 수업은 7월 12일부터 순차적으로 개강이 될 예정인데 이게 말이 토요 1시지 실제 수업 시간이 살짝 바뀌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토요일 1시는 1시에 땡 하고 시작하는 게 아니라 12시 50분에 시작할 거예요. 좀 10분 빨리 시작하고 10분 일찍 끝나는 식으로 수업 시간표가 조정이 됐습니다. 왜인지는 개강하는 날 알려줄게요. 여름방학 개강하는 날. 자, 어쨌거나 실제 수업 시간이 살짝 바뀌었으니까 꼭꼭꼭 확인해 주길 바랍니다. 자, 이 밖에도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들이 있는 친구들은요. 뭐 저한테 직접 문의를 줘도 되고요. 혹은 학원으로 문의를 주시면은 저희 실장님들께서 아주 친절하게 답변을 해주실 거고 조금 부족한 부분들은 제가 직접 상담까지 진행을 할 테니까 많은 문의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여름방학 때 물론 그쵸 다른 과목들도 해야 되긴 하겠지만 우리 국어도 여름방학 동안에 등한시하지 말고 함께 열심히 공부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생각의 차이 학원에서 한영고 국어를 담당하고 있는 장은영 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